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즉 공동신청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 포인트는요. 권리를 주는 쪽이 등기 의무자, 권리를 받는 쪽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리고 8가지 유형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공부할 텐데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등기법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키를 쥐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오늘을 만약에 수업 들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응용을 못하면 등기법 전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실 거예요. 정말로 오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 아직도 신청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등기 신청 적격과 등기 신청 능력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사람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있고요. 등기 권리자가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137페이지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제목이 2번 공동신청으로 돼 있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등기를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같이 신청을 하러 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당사자가 같이 가서 하는 거죠. 공동신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등기 의무자는 누구고 등기 권리자는 누구냐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배우냐면은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신청 정보인 신청서를 쓸 때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의무자 권리자가 되게 확실하거든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면 매도인이 의무자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인데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증액의 변경 등기나 가령 전세금을 올리는 등기나 아니면 말소 등기할 때는 누가 의무자고 누가 권리자지? 누구를 여기다 써야 되지? 라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누군지를.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면은 여기 박스 안에 등기 의무자 의의와 나와 있죠? 안 읽어도 됩니다. 2번 요거 그냥 제가 박스 멋으로 넣어놓은 건데 박스 안에 있는 건 읽지 마시고요. 그냥 뭐부터 시작하냐면 쌍괄호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거 보기 전에 마지막에 제가 박스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무자와 권리자의 정의 중에서 가장 쉬운 게 권리를 주는 사람 혹은 파는 사람, 권리를 받는 사람, 사는 사람 이 정의가 가장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의무자, 권리자 정의를 내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무자와 권리자,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를 둘을 합쳐서 당사자라고 하는데 의무자는 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게 약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 A에서 B로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러면 요 A가 의무자고 화살표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매도인이죠. 매수인 쪽인 B가 권리를 이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권리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대금은 어느 쪽으로 넘어가요? 소유권 이전은 B가 돈을 주는데 돈의 방향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뭐를? 권리를 누가 주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보는 게 이전 등기하고 설정 등기 사실 요거 두 개만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소 등기 요거 세 개만 구분할 줄 알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전과 설정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전 설정을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권리를 얻는 것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원시 취득이 있죠. 그리고 승계 취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는데 승계 취득은 크게 우리가 뭘로 나누냐면 이전 승계와 설정 승계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이전한다는 우리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가령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전세권 설정 등기처럼 이전이랑 설정 얘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승계에서 온 말이에요. 승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러면 A에서 B로 이렇게 화살표가 가면 A가 B한테 이전 승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뭐냐면 A가 B한테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으면 A인 소유권자가 전세권은 뭐예요? 요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 힘 중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누구에게? B에게 설정 승계해 주는 거죠. 그럼 설정 받는 애는 누구야? 설정 승계 받는 애 B죠. 여기도 이전 승계 받는 애는 누구야? B잖아요. 얘네들이 뭐다? 권리자. 주는 애 의무자. 그러니까 화살표의 요 앞대가리에 있는 놈들 얘네들이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전과 설정. 그래서 그 뜻이 굉장히 간단한데 봐봐요. 이전 등기에서는 권리를 이전해 주는 사람이 의무자고 권리자는 이전 받는 사람이 권리자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 예는 여기 있어요.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만약에 이게 매매가 아니라 증여였으면은 뭐 증여자, 얘는 수증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설정 등기도 이게 설정 승계에서 온 거니까 설정해 주는 사람, 설정 승계해 주는 사람, 화살표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설정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보는 등기가 크게 뭐가 있냐면 크게 보존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보존 등기는 어디에만 오는 거냐면 소유권만 보존 등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란 건 있어도 전세권 보존 등기, 지상권 보존 등기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설정 등기는 뭐만 하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가령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있는데 소유권 설정 등기라는 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등기부에 등장할 때 소유권은 짠 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로 등장을 하고 어디냐면 언제나 갑구의 1번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을구에 처음에 전세권 같은 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을구에 등장할 때는 설정 등기로 처음에 등장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이전 등기는 이렇게 일단 보존으로 등기가 나왔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고 전세권도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 됐으면 이 전세권을 이전하는 거. 이전 등기는 소유권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고 다 됩니다. 아시죠?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서 요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봤냐면 이전 등기나 설정 등기 할 때 그 주는 사람, 그죠? 이전에 주는 사람, 설정에 주는 사람이 의무자, 이전 설정 받는 사람이 권리자라는 걸 알았죠? 근데 말소 등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자, 요놈은 자, 가진 권리가 소멸되는 사람이 의무자고요. 그 권리가 소멸되면서 덕분에 권리를 얻는 애가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무자는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등기함으로써
권리 측면에서 봤을 때 손해 보는 애고 얘는 이익을 보는 애. 왜냐면 권리를 받으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 권리가 소멸됐죠. 권리가 얻었죠. 자, 이거는 있잖아요. 한번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등기를 보면은 이게 훨씬 쉬운데, 자, 그래서 요거는 닫아버리고 말소 등기. 자, 우리가 이런 걸 보자고요. 말소 등기에서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A 앞으로 돼 있다가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B 앞으로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B가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하게 되죠.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요놈이 권리가 소멸된 권리는 누구한테로 가냐면 A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소멸되는 애는 누구야? B의 권리가 소멸했죠. 그러니까 얘가 의무자고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덕분에 권리를 얘가 얻었죠. 말소가 되는 덕에 권리가 소멸되는. 그래서 A가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는 반대예요. 이거 왜 반대냐면,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의무자 권리자를 어떻게 알았냐면 주는 애 받는 애 주는 애 받는데 소멸된 권리를 얻었는데, 이제 봐봐요. 이거를 등기 기록에서 보면 엄청 쉬워요. 한번 볼까요? 처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권리자로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A가 B한테 요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때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의무자가 누구예요? 그치? A가 이전을 B한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A가 등기 의무자고 B가 등기 권리자였겠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B가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대요.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B가 C한테 줬으니까 의무자는 B고 권리자는 C였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의무자 권리자가 요 갑구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른다는 걸 알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자, 그러면 이제 요 소유권자 C가 D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대요. 그러면 설정해준 애가 누구야? 설정해준 애가 C죠. 그러면 C가 의무자고 설정받는 D가 권리자겠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권리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갑구에서는, 자, 등기부의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갑구에서는 의무자에서 권리자로 이렇게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봐봐요. 요 갑구에서 을구로 갈 때는 갑구에 있는 소유자가 의무자고 권리를 받는 애가 D가 누구예요? 권리자죠. 그러니까 또 갑구에서 을구로 권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의무자 권리자로. 자, 그런데 이제 봐봐요. 말소 등기는 이와 반대입니다. 보세요. 말소 등기를 제가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전세권을 말소했죠. 그러면 권리가 소멸되는 애는 누구예요? 요 전세권자가 자기의 권리가 소멸되니까 D는 어떻게 된다? D가 소멸되니까 아까 권리자였는데 의무자고, 그 다음에 아까는 요 전세권에서 C가 권리를 줬지만 전세권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말소되면 그 덕분에 이제 이 전세권의 권리를 C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의무자였지만 말소 등기할 때는 뭐가 된다? 권리자가 되는 거다. 자, 이번엔 반대로 또 가볼게요. 소유권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말소가 된다고 치면 권리가 소멸된 애는 C죠. 그러니까 아까 권리자였지만 말소 등기에서는 의무자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권리를 잃으면은 B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자고 얘가 의무자였던 애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B가 말소되면 어떻게 돼? 그렇죠? 아까 권리자였던 B가 의무자고 덕분에 권리를 얻는 A가
권리자.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어때요? 말소 등기는 반대로 흐른다. 밑에서 위로, 을구에서 갑구로. 반면 말소 등기는 이게 반대 방향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등기 기록상에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데 이게 나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울어도 우는 게 아니야. 뭐 있는데 쉬워도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예요. 권리를 얻는 자, 주는 자와 받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의무자하고 권리자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가 그림만 이렇게 딱 그리면 시험에서 시험 나올 때 의무자 권리자 물어보거든요. 등기 의무자는 누구냐? 등기 권리자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의 이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얘네들의 권리 변동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들이 다 틀려요.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요. A가 매도인이고 B를 얘는 매도인이고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소유권 이전 똑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증여가 되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증여자, B는 수증자 이렇게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또 만약에 이게 권리를 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 그러면 전세권 A가 소유자이면서 얘를 뭐라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라 그러고 권리를 받는 애는 전세권자라 그러겠죠. 그럼 지상권은 그렇죠. 지상권 설정자 지상. 그 권리 변동의 상황마다 이름이 다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걸 안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름을 알면 되지. 이 이름이 수백 명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 다인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좀 헷갈리냐면 요게 좀 헷갈려요. 만약에 요 전세권자가 있죠. 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해줬대요. 전세권을 이전을 해주면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 전세권의 양도인이라고 불러요. B를. 그리고 C를 전세권의 양수인이라고 부른다. 만약에 그럼 이게 저당권이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였을 텐데 저당권의 이전 등기면 저당권의 양도인, 저당권의 양수인 똑같아요. 권리만 다르다 뿐이지. 그러니까 설정 등기할 땐 이렇게 가는데 요 설정한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때 이런 이전 등기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라고 부르는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지금부터 저하고 8가지를 보는데 이름을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의무자하고 권리자를 봤으니까 이제 교재 137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교재 137페이지죠? 봐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전세권 말소 등기 나오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혹은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를 구하라.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해야 되냐면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여기다 하지 말고 보조 칠판에다가 해야 되겠다. 자, 봐봐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허접한 요 건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일단 화살표를 줘서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요. 여기 하나는 전세권의 설정 등기를 또 볼 거고 하나는 전세권의
말소 등기할 때, 그러니까 요거 둘 다 공동 신청인데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냐를 볼 건데 봐봐요.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A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A를 우리가 소유권자이면서 전세권 설정자죠. B는 뭐다? 전세권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물어보면 꼭 밑에다 이거 이름을 적어놔요. 이름을 적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고 권리자는 누구예요?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지금 화살표로 주고 있죠. 그럼 권리자는 전세권자 B가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 A가 의무자고 전세권자 B가 권리자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와 권리자를 한번 볼까요?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 권리자를 보면 자, 봐봐요. 이번에는 자, 아까 여기 약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이건 약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처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지금 B 앞으로 돼 있고 갑부에 소유권자 A가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전세권 설정해 줄 땐 의무자, 권리자였는데 말소를 하게 되면 요 권리를 말소를 하게 되면 소멸당한 B가 의무자고 다시 요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니까 A에게 귀속되니까 A가 권리자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랑 반대네. 그죠? 그래가지고 말소 등기에서는 요거랑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B, A, 의무자는 B, 권리자 B. 그래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시험 문제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와 전세권 말소 등기가 이렇게 서로 반대라는 거. 그리고 요건 전세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다 해당돼요. 자, 근데 봐봐요. 만약에 기간을 연장했어. 이 전세권 기간이 원래 존속기간 2년인데 기간을 연장했을 때도 요게 공동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의 의무자와 권리자와 같을까요? 아니면 말소 등기의 의무자와 권리자와 같을까요? 요 밑에다 적어놨죠?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이익을 보는 게 전세권자잖아요.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익을 보는 건 전세권자겠죠. 그러니까 설정 등기랑 똑같은 거예요. 의무자와 권리자가. 그러면 반대로 그 기간을 단축하는 거는 누구랑 똑같다? 말소 등기하고 똑같겠네. 그죠? 자, 그러면 연장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전세금을 증액하는 등기도 똑같습니다. 설정 등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감액하는 것도 이렇게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본 내용을 글로 한번 좀 볼까요? 글로 한번 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가 전세권 설정자다. 그리고 권리자는 전세권자다. 이 교재 137페이지예요. 그리고 증액의 변경, 기간 연장의 등기에서도 전세권 설정 등기와 동일하다. 맞죠? 자, 2번 전세권 말소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바뀌었네.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전세권 설정자 바뀌었네. 이게 왜냐면 설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니까. 감액의 변경, 증액 반대죠. 기간 단축의 등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것도 그려봐. 이것도 그리면 그려봤자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그릴 거 아닙니까? 자,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A에서 B로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주는데 A가 저당권 설정자 그리고 B가 저당권자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세권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저당권을 설정할 때의 의무자 권리자는 누가 된다? A, B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저당권을 말소할 때 의무자 권리자는 당연히 A, B가 되겠죠.
아니, 요거는 반대니까 BA가 돼야죠. BA. 똑같아야지.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잖아, 이거랑. 그죠? 그러면 여기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요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하면은 설정으로 가는 거죠. 요걸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요것도 뭐 증액이나 뭐 저당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은데 뭐가 하나 있냐면은 채무자 변경을 하게 되잖아요. 채무자 변경 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 이거는 누구한테 가냐면 요 설정 등기와 똑같다는 거. 요걸 좀 알아. 말소 등기하고가 아니라 채무자 변경 등기는 뭐랑 같냐? 이건 설정 등기랑 같아요. 선생님, 채무자 변경 등기가 뭐죠? 채무자 변경 등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채무자 변경 등기는 자, 그래서 여기 3번에 봐봐요.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랑 똑같은데 채무자의 변경 등기에서도 이건 밑줄 그세요. 자, 채무자의 변경 등기에서도 저당권 설정 등기와 동의한.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저 여기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원래는 보통은 B가 A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얘가 저당권 설정자고 B가 저당권자이잖아요. 근데 자, 이게 아니라 A가 저당권 설정자이면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돈은 얘가 누구한테 빌려줬냐면 C한테 빌려줬어요. 그럼 얘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가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 D라는 애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C가 B한테 돈을 갚다가 B하고 서로 셋이서 만나가지고 야, 내가 이제 얘한테 돈 빌려준 게 있는데 나 대신 얘가 갚을 거야 해가지고 자기 대신 누구를 집어넣어요? 채무자로 D를 집어넣었죠. 그러면은 이 D를 집어넣게 되면은 채무자가 변경됐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D가 대신 들어왔어요. 이걸 채무자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 채무자가 C나 D지만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지 얘네들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채무자가 바뀌는 데는 A든 B든 손해보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채무자를 이재용이한테 돈 빌려줬다가 이재용이가 최태원한테 야, 네가 대신 갚아 한다고 손해보지 않죠. A, B.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둘 다 손해를 안 보니까 말소 등기로 하지 말고 그냥 애초에 무슨 등기를 할 때 이게 성립했어요? 설정 등기할 때 이게 성립했죠. 이 저당권이. 그래서 설정 등기할 때로 그냥 가는 겁니다. 요까지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설정 등기로 가는 거 어떤 거 봤어요? 방금 기간을 연장하는 거, 증액하는 거, 채무자를 변경하는 거는 다 뭘로 간다? 설정 등기의 의무자와 권리자와 같다. 됐죠? 자, 지금 저하고 뭘 봤냐면 제가 8개라 그랬는데 사실 8개도 아니에요. 6개밖에 안 돼. 이거 지금 1, 2, 3번이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에서 설정 등기가 언제고 말소 등기냐 요거 가지고 감액, 증액, 기간 단축, 연장, 채무자 변경 나왔죠? 단순한데도 지금부터 8개 배울 텐데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지금 우리 5개 남았는데 8개 중에서 3개가 방금 끝났죠. 근데 5개가 나올 텐데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장 단순한 문제. 의무자 권리자를 물어볼 때 꼭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가지고요. 네 번째. 사실 말이 네 번째지 얘가 두 번째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위에는 뭐 설정하고 말소하고 같으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 권리자를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에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A가 B한테 A는 소유권자죠. 소유권자. 그러면서 얘가 저당권을 B한테 이렇게 설정을 해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 소유권자이면서 A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 이고 B는 저당권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 권리자니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받은 B가 요 저당권을 C에게 저당권을 이전해 줍니다. 그때 B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B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당권의 양도인, 파는 사람이니까 C는 저당권의 양수인 이렇게 불러요. 사는 사람이니까. 이름이 한자 차이인데 잘 나오게 생겼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 저당권 이전 등기의 의무자와 그럼 이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와 권리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누굽니까? B가 C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B, C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와 저당권의 양수인이요. 이렇게 대답하던지 아니면 저당권 양도인, 그러니까 둘이 같으니까 저당권 양도인과 저당권 양수인 이래야 되는데 시험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 양수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X겠지.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등기 기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등기부에다가 이제 이거를 그려보면은 보십시오. 여기 지금 갑구에 1번 소유권자 A가 여기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B에게 해주고 B가 C한테 저당권 이전을 해줬죠? 그러면 요거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그렇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니까 요건 부기등기로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운 거예요. 이거 하려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 볼까요?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이면서 저당권의 양도인.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의 양수인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쌍괄호 4번에선 저당권의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와 권리자를 봤는데 이번에는 저당권 이전 등기했던 거를 말소할 때 의무자 권리자를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거를 꺼내서 이번에는 뭐 하는 거냐면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려고 그래요. 말소할 때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냐를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B는 이전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전 승계하고 설정 승계의 차이점이 이전 승계는 다 주고 자기는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A한테 돈을 빌렸다가 자기가 돈이 없어. 그래서 C한테 돈을 빌리면서 야, C, 너 A한테 받아. A 너는 C한테 주고 자기는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저당권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남아있냐면 A하고 C와의 관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려고 하면 자, 요거의 말소 등기는 말소할 때 의무자와 권리자가 누구냐면 자, 의무자는 C예요. 의무자는 C인데 권리자가 B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는 아까 떠났죠? 그러니까 누가 돼야 된다? A가 되는 겁니다. A. 그러니까 요걸 조심하셔야 돼. 우리 아까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B가 의무자고 C가 권리자였잖아요. 근데 요거 말소할 때는 C, B가 아니라 누가 된다? C, A가 된다. 그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 말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 권리자. 왜냐면 얘는 떠났잖아요. 이전 등기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시험에 그러니까 뭘 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내냐면은 자, 저당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의 양수인이고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이다. 맞다 틀려. X. 그럼 봐봐요.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에서는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이고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의 양수인이라 그랬는데 양도인이다 그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 이름.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저당권 양도인, 양수인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제일 좀 헷갈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세요.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 여기에다가 짝대기를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요게 부기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C하고 A하고 같이 가서 신청에 의해서 공동 신청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자기의 뿌리가 말소가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죠? 같이 말소를 당하는 거, 부기 등기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되더라. 아셨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위에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지우고 싶은 건 저당권 이전 등기인데 요 이전 등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요 주등기를 지운 다음에 부기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B 앞으로 이렇게 2억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저당권이 이전돼서 C 앞으로 2억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가서 신청으로 말소 등기로 이거 지우면 주등기가 그냥 남잖아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지워서 이걸 남기는 게 아니라 뿌리를 지워서 요거는 직권으로 말소하더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봐봐요. 저당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저당권의 양수인 얘가 우리가 방금 전에 그림에서 C였죠. C. 얘가 C였고 저당권 설정자 A였죠. 여기 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의무자가 B였고 여기서는 C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B가 아니다. A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지금 3번 봐봐요. 밑줄.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 말소, 신청의 동그라미.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이에 따라 직권 동그라미,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런 내용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6번을 한번 보죠. 6번. 6번은 저당권 설정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의 말소. 이거는 그냥 저당권의 말소 등기랑 틀려요. 뭐냐면은 자, 요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 재밌죠, 그죠?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 1번 소유권자 A가 있는데 이 A가 B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저당권 말소 등기하는 거는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본 거랑 똑같겠지만 이번엔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C 앞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저당권을 말소할 때 의무자가 권리자가 A냐 C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저당권을 말소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 이게 뭐예요? 이게 돈 갚았다고. 돈을 갚은 경우와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저당권이 애초부터 원인 무효예요. 원인 무효. 그러니까 돈을 안 갚아 얘가 돈을 안 빌렸는데 뭐 위법적인 방법으로 저당권이 돼 있었어요. 그 날짜를 보면 C가 이전하기 전에 저당권이 돼 있는데 깜빡하고 얘가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등 뭐 그런 뭐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인 무효니까 말소를 해야 될 놈이에요. 그러니까 A와 C는 부채가 전혀 없는데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돈을 갚았을 때는요. 돈을 갚았을 땐 의무자 권리자, 그러니까 이 저당권을 말소할 때 의무자 권리자와 원인 무효에서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냐인데 일단 요 저당권을 말소하니까 의무자는 둘 다 B일 겁니다. 그런데 피담보 채권 소멸에서는 A일 것 같아요? 아니면 C일 것 같아요? 자, 둘 다 되니까 제가 A 또는 C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냐면
A가 돈을 갚으면 A가 등기 권리자고 C가 돈을 갚으면 C가 등기 권리자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그냥 이거 원래 이게 좀 다른데 그냥 좀 외우기 쉽게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요게 원래 5억짜리야. 5억짜리인데 여기 저당권이 2억이 되어 있대요. 근데 요 C가 A한테 요 건물을 살 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C가 야 내가 너한테 5억을 줄 테니 돈 A 네가 다 갖고 깨끗한 건물 나한테 줘.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돈 갚는 거예요? A가 돈 갚는 거죠. 그러면 A가 등기 권리자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C가 A한테 돈을 3억을 주면서 야, 이 2억은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내가 너한테 3억만 줄게 하면은 이 2억은 누가 갚는 겁니까? C가 갚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는 돈 갚는 놈 아무나, 돈 갚는 애 아무나 와서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는데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A와 C가 요 저당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위법한 저당권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됐을 때 이전 소유자로 나와 있는 A는 어떠한 실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갈 수 있냐면 A는 안 되고 C만 등기 권리자로 가능하지 A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A, B, C를 부를 때요.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갑을병으로도 가끔 나오는데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봐봐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경우 의무자는 저당권자고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A가 애초에 저당권 설정해 줬죠. B한테. 그리고 제3취득자 얘가 C. 현재의 소유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원인 무효의 경우에는 누구만 되는 거예요? 여기 의무자는 똑같고 등기 권리자는 제3취득자 C밖에 안 된다고. A는 안 나와 있죠. 그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6번.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를 보겠는데요. 자, 요것도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요걸 보시면 자,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는 이 얘기예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요렇게 1번 소유권자 A가 돈을 B한테 빌렸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B한테 이렇게 10억을 빌렸어. 근데 돈을 갚다가 도저히 못 갚아가지고 이 A가 어떤 짓을 하냐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요. 부적법하게 말소한 거예요. 부적법 말소. 자,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등기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니까 요 C가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경우에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B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건 아니까 요 등기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의무자와 권리자 얘네들이 누구냐인데 여기서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때 이 A하고 C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처음에 말소할 때는 A가 소유자였죠. 그래서 A를 뭐라고 그러냐면 말소 당시의 소유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C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C는 지금 말소 회복하려고 그럴 때 얘가 지금 소유자죠. 그러니까 얘는 제3취득자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 부르냐면 말소 회복 당시의 소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B가 권리를 살아나죠. 그럼 권리자는 당연히 B가 되겠지만 의무자는 A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C가 될 것 같아요? 그죠? C가 아니라 A가 되는데 이때 이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래서 제가 이걸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시험에 있잖아요. 말소 회복할 때 누가 의무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라고 대답해야지 말소 회복 당시의 소유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들어가면 요 저당권이 살아나면은 이 말소 회복 당시의 소유자가 이 저당권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부당하게 끌어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등기가 되었을 때 등기 형식상 손해를 보는 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이해관계인에서 요 C는 이해관계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이해관계인을 판단하는 기준의 시점은 말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말소 회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말소 회복 당시의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소 회복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냥 그렇게 외워요. 논리 같은 거 필요 없어. 괜히 이거 제가 설명을 예전에 해드렸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해봤자 기억도 못하고 더 암기를 못하니까 그냥 말소 회복 당시의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니까 판단 기준은 말소 회복 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딱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 저당권의 말소 회복 등기는 의무자가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죠? 여기 중요해요. 자, 옆에다가 말소 회복 X. 권리자는 당연히 저당권자고, 근데 이것도 비추돼. 말소 회복 당시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며, 이해관계인의 판단 기준은 말소 회복 당시이다. 오케이.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 본등기 할 때 의무자, 권리자가 누군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요게 마지막이에요. 자, 다 나왔어.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본등기 할 때 본등기 할 때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요.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가등기가 어떻게 됐냐면 1번 소유권자 A가 가등기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B한테 해줬대요. 자, 근데 얘네들 이름도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봐봐요. 요 B를 뭐라 그러냐면 가등기 권리자라고도 부르고요. 가등기 명의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A를 뭐라 그러냐면 이 A는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얘가 가등기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팔았어. 그래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C한테 본등기 하기 전에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C는 뭐라 그러냐면 얘는 제3 취득자라고 하는데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A와 C는 이름이 하나 더 붙습니다. 어떤 이름을 주냐면 얘네들한테 자, 보세요. 이 A는 지금 이제 봐봐요. B가 여기다가 본등기를 할 때 의무자, 권리자가 누군지 따져야 되는데 이때 A는 가등기 할 때는 A가 소유자였죠. 그래서 요 A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가등기 할 때 혹은 가등기 시의 소유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얘는 지금 누구예요? 본등기 하려고 그럴 땐 C가 지금 소유자네요.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요? 본등기 시의 소유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의무자, 권리자 중에서 권리자는 당연히 B가 되겠죠. 그러면 의무자는 A가 될 것이냐 또는 C가 될 것이냐 이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구예요? A지 C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왜냐하면 여기다 본등기 B를 하게 되면 이놈은 어떻게 돼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잖아요.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야 돼요? 가등기 시의 소유자 A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마지막인데 봐봐요.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시의 소유자, 가등기 의무자 A. 얘가 A죠, 그죠? 얘가 A.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명의인인 B. 본등기 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 얘가 누굽니까? C죠. 얘는 본등기 시 직권말소의 대상이지 당사자가 아니다. 자, 여기 이 8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법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게 없게 됩니다. 그냥 박사가 돼요. 이 8개를 벗어나지 않아요. 등기가 계속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오는데 이 8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두면 돼요. 이 8개만 연습하면 등기법 잘할 수 있어요. 등기법을 이해 못한다는 사람 90% 이상이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자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케이스들을 제가 여기 그림에다가 다 그렸는데 지금 본등기할 때 얘네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요거 말소 회복할 때 얘네들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름. 응? 그리고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될 때 저당권 말소할 때 얘네들 이름 제3취득자, 저당권 설정자 이런 이름. 그리고 요거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양수인, 양도인 요런 이름들. 그러니까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을 먼저 알고 나면은요. 이름을 요 상황에서 이름을 알고 나면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다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 요 표가 있습니다. 139페이지 표가 여지껏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다 져 있어요. 근데 이걸 암기하는 거는 무의미하고 제가 보기 좋으라고 일단 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여기 이름들이 다 나오지만 사실은 위에 있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돼. 아셨죠? 다. 자, 그럼 그럼 핵심 체크 볼까요? 핵심 체크. 자, 그럼 문제. 자, 140페이지 볼게요. 140페이지. 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 지역권 설정자가 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 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려봐야 돼. 이렇게 그려서 A에서 B로 하고요. 지역권 설정자가 A잖아요. 지역권 설정자. 그리고 B가 지역권자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의무자 맞네. 그죠?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 맞네. 화살표 받는 애가 권자니까.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자, 2번. 지상권 설정 등기에서 토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 자, 이것도 그려봐야지. 이것도 이거 그려보면 여기 A가 지금 B한테 지상권 설정을 해주는데 A는 소유자이면서 얘가 지상권 설정자고 B가 지상권자죠. 자, 이러니까 지상권을 취득한 자인 B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토지 소유자가 주는 쪽이니까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네. 그죠? 자, 3번.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 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변경 전 채무자, 변경 후 채권자는 변경 전 채무자, 변경 후 채무자는 얘네들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랑 똑같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 권리자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그려가지고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 저당권자가 권리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괄호 몇 번에 있었죠? 이게 괄호 몇 번에 있었냐면 아까 3번이었어요. 3번. 어떤 거냐면 요 놈이었잖아요. 요 놈. 그죠? 채무자 변경 등기에서 설정 등기가 동일된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의무자, 권리자지 채무자가 아니에요. 채무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에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안 그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자, 근저당권이 이전됐대죠. 이 말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아, 이거 좀 크게 그려야 되겠네. 아니 근데 이 글씨가 보여야 되니까 봐봐요. 이거는 제가 요 문장이랑 보조 칠판을 지금 하나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얍짠! 자, 금방 옮겼었죠. 봐봐요. 여기에 근저당권이 이전이 됐대요. 그러면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을 해야지 이제 이전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거 아까 근데 근저당권이랑 저당권이랑 똑같아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A가 처음에 B한테 근저당권 설정해 줬죠. 자, 그러면 A가 소유자이면서 A는 근저당권 설정자 이고 B는 근저당권자예요. 자, 그리고 이 B가 이제 C한테 요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면 B는 근저당권의 양도인이고 C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등기에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아까 그리던 대로 그냥 그리면 되는데 1번 소유권자 A가 있으면 을구에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B 앞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1부기 1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C 이렇게 되죠. 자, 근데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니까 요거를 말소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요거를 말소하려면은 주등기를 신청으로 말소한다 그랬죠. 요거는 직권으로 말소되고 이전 등기는 그러면 요걸 신청으로 말소할 때 의무자와 권리자를 좀 보면요. 의무자가 C하고 권리자는 A였죠. 그러니까 의무자는 양수인이고 요 근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죠. 근데 봐봐요. 근저당권 양도인이래요. 양도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합니까? 아니죠.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으로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되게 이거 한 글자 차이야. 한 글자 차이.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그려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이 요렇게 요 5번은 4번은 틀렸다. 4번은 이렇게 틀렸어요. 자, 5번.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본등기 시 제3취득자가 본등기 시에 등기 의무자가 아니에요. 자, 본등기 시 요거 하나는 빼도 되겠네. 제3취득자가 본등기 시에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라 그랬냐면 가등기 시 소유자, 가등기 시의 소유자. 그죠? 제3취득자. 그 본등기 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자, 전세금 증액이면 설정 등기랑 똑같이 가야 되죠? 그러면 그려가지고 전세권, 자, 이거 봐봐요. 요 6번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건데 전세금 증액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이거 봐봐요. A가 B한테 A가 저당권, 요 전세권을 설정해 줬대요. 그러면 A가 전세권 설정자, B가 전세권자죠. 자, 근데 요 증액의 등기에서는 설정 등기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의무자, 권리자가. 그래서 보세요. 요 증액에 등기할 때 의무자는 A고 권리자는 B인데 이건 사실 뭘 물어보는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저저번 시간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누가 누구한테? 등기 의무자가 준다 그랬죠. 등기관한테. 그러니까 이건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런 뜻이에요.
전세금 증액의 등기 시에 전세권자가 밑에다 적으세요. 등기 의무자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게 누구니까? 등기 의무자니까 이 지문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이다 라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권리자지. 증액일 때는 설정에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의무자냐 권리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자, 7번 8가지 경우에 의무자 권리자를 그림을 그려 반드시 숙달되게 연습하십시오라고 적어놨어요. 처절하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연습하시고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요한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만큼 중요한 단독 신청이 나오거든요. 그 단독 신청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 복습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